그러면 이제 스크랩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육성전환 선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두 선수가 발표가 됐고요. 우한 장유호 선수하고 사이담 김승일 선수가 이제 정식 선수에서 육성 선수로 바뀌었어요. 장유호 선수가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김승일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재미 선수가 군 제대를 한 부분, 그리고 엄요셉 선수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승희 선수의 위치를 조금 바꾼 것으로 보여지고, 장유호 선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은 합니다. 롤이 비슷한 선수들이 제법 많기도 하고요. 그 롤이 비슷한 선수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장점이 솔직히 말하면 없다. 그러니까 롤이 비슷한 선수가 이제 박준영 선수도 그렇고 정희왕 선수, 남지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상규, 양성률 여러 명의 비슷한 롱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장유호 선수가 큰 특징이 가져가기는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유호 선수가 이번에 육성 선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올 시즌 안에 다시 정식 선수가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육성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5월 달은 돼야 1군 콜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완전히 어린 선수여서 육성을 하는 선수도 아니고 성적을 내야 하는 1군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선수들인데, 김승희 선수도 그렇고 장유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육성으로 내려간 이상 위치가 좀 위태로운 것도 사실,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완전히 붙어버린 상황입니다. 두 선수는 조금 더 확실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특히나 보직을 받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군에서 그러니까 장유호 선수는 선발로 등장을 해야지만 결국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김승희 선수는 마무리를 할 각오를 하고 올 시즌 준비해야 그나마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재작년도 3월 31일 날 이제 계약 육성 전환이 됐었어요. 2년 전은 4명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7명.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방출이 되기는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기는 하다. 두 선수는 좀 도끼를 가질 필요는 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같은 이야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손아섭 선수 계약 소식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 인터뷰만 좀 있어요. 그 부분만 좀 확인을 하고 빠르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동주 선수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작년보다 훨씬 빠르다. 그렇죠. 아무래도 부상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올 시즌 워낙 괜찮은 몸 상태에서 투구를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빠르다.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2번째 피칭에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적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시즌의 어깨 보강, 몸을 다시 만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들였고, 운동을 할 때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더라. 하나라도 더 했고 지금은 작년보다 자신감이 있다. 지난 시즌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기는 했지만 아직 규정 이닝에 도달하지 못했다. 작년 마지막 아쉬운 모습이었다. 더 많은 이닝을 소화했더라면 더 좋은 성적을 얻었을 거라 생각한다. 많은 이닝을 가져가는 게 목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많은 이닝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문동주 선수이고, 개인적으로 문동주 선수가 이제는 3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류현진 선수가 좀 더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는 결국 문동주 선수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김경모 감독은 3선발까지는 이닝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3선발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규정 이닝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닝 소화 능력 그 지표를 보면 문동주 선수가 재작년에는 거의 6이닝 가까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이닝 초반대 기록을 했어요. 거의 한 1이닝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김경문 감독이 4, 5선발할 때는 많은 이닝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3선발에 들어가야지만 뭔가 이닝 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롱맨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선발로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지만 좀 많은 이닝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올 시즌 문동주 선수가 3선발을 하게 되면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닝 소화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23경기를 치루었기 때문에 대강 140이닝에서 150이닝 가까이 던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3선발로 시작을 한다면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서현 선수 기사가 나왔고, 지난해 후반에 구속도 많이 나오지 않았다. 구위도 떨어졌던 것 같다. 팔과 어깨 상태는 괜찮았다며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즌 초반 마무리로 올라가면서 체력을 나도 모르게 많이 숨게 된 것 같다. 체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풀시즌을 해본 선수와 안 해본 선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린 선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몰라요. 이건 해봐야 아는 거라서. 그래서 체력과 투구 체력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서현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내가 투구 체력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하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100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모질랐던 것이 사실이고, 풀시즌을 해본 선수는 아니라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게 좀 표가 났던 것이 아닌가. 이거는 어린 선수들에게는 을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서현 선수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기도 하고, 불펜 피칭을 하는 거 보니까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하는 모양새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다음은 정우주 선수 기사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아쉽지만 많이 배운 것 같다. 지난 시즌 변화구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스플리터를 이번 캠프에서 던져보고 있다. 대표팀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보겠다는 정우주 선수의 발언입니다. 김견문 감독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스플리터를 던지면 더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우주 선수에게 스플리터 봉인을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상문 코치의 결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양상문 코치가 슬라이더하고 커브를 좀 더 완숙하게 던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언제쯤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곧 스플리터 봉인이 해제가 되는 정우주 선수를 만나볼 수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한 전반기 때는 좀 힘들다고 해도 후반기? 왜냐면 그때가 되면 좀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배려를 받으면서 이제 투구를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연투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올 시즌은 불펜에서 시작했을 때 연투 같은 부분들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체력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랬을 때 후반기에 때는 이제 스플리터를 하면서 빠르게 승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후반기쯤 연습 빡세게 해서, 원래 포크볼을 던지기도 했었고, 후반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문현빈 선수 기사도 나왔습니다. 대표팀 위론으로 뛰고 싶은 마음이 크다. 유명한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같은 장소에서 경기를 하지 않는가. 대표팀에서 박혜민 선수 옆에 붙어다니며 걔로 물어봤고, 사이판에서는 김혜성 선수한테 많이 배웠다고 하죠. 그리고 김경문 감독도 갔다 와서 자신감이 더 같은 것 같다. 몸도 가벼워 보였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제 기사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문현빈 선수 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 대표팀에 나갈 수 있느냐, 약간 이런 쪽의 질문들이 많고, 문현빈 선수는 나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 정도의 기사들만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대타 요원인 정도로 데려가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2루도 나갈 수도 있고 3루로 나갈 수도 있고 여차하면 유격수로도 나갈 수 있는 선수니까, 이런 선수가 대표팀에서 백업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확실히 그 명단 보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해. 조금 애매하기는. 개인적으로 가면 확실히 성장을 해올 텐데, 왜 그러냐면 좌익수를 한 것도 국대에서 좌익수를 한 경험치가 있어서이잖아요. 중견수만 하다가 갑자기 국대에서 좌익수를 했고, 그 경험치를 가지고 좌익수를 수행했던 거기도 하고, 확실히 야수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시안 선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3할 30홈런 100타점, 이 기록을 한번 세우고 보고 싶다. 그냥 커리어 하이를 찍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홈런 치고 타점은 100타점 넘은 거는 다 해봤는데 3할을 치지 못했다. 아무래도 팬들이 바라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성기로 들어가는 나이가 되잖아요. 아직은 전성기 초반, 보통 28살을 전성기 시작으로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커리어 하이를 한번 찍을 때가 되기는 했죠. 3할 타율을 기록하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고, 그거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10억이라는 가치, 이제 팀 내 간판 타자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결국 어찌됐든 최은성 선수가 그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시안 선수를 간판 타자로 내세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의 이제는 진짜 노시안 선수가 해줘야 되는, 더 많은 것을 담당해줘야 되는 시점이 되었고, 못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노시안 선수가 볼멘 소리를 듣는 이유는 김태균이 없어서 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같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은성 선수가 노시안 선수의 이름값을 지울 수 있는 역할을 냉정하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산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강백호 선수가 있죠. 어찌됐든 강백호 선수가 100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들어왔으니 좀 같이 뭔가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등장했다는 부분은 어쩌면 강백호 선수 기록을 보면 고타율을 내는 좌타자 쪽에 가까운 결과치를 냈으니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김태균의 역할을 할 선수로 데리고 왔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노시안 선수는 조금 더 마음 편한 상황이 아닐까? 문현민 선수도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강백호 선수를 데리고 와서 나와 승부를 더 많이 할 거다. 직구를 더 많이 던질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고 류현진 선수는 언제나 강타자 영입을 환영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고 어쨌든 노시안 선수와 같이 부담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페라자 선수 기사도 이번에 나왔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한화 역시 중견수를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고 리베라토 선수 대신 페라자를 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실패했던 이유로는 첫 번째는 수비고 두 번째는 멘탈이 많이 약했다라는 자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전체적으로 몸을 새롭게 가다듬었다. 올해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페라자 선수를 좀 위험하게 보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와 함께 우승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어떤 투수를 만나든 최고의 결과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출루를 하고 팀의 득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아무래도 페라자 선수는 테이블 세터에 들어갈 것이 좀 자명해 보이죠.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보통 외국인 타자 때는 해결사를 원하는데 페라자 선수가는 이제 출루를 하고 팀의 득점을 이어지게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선수들을 참 좋아라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지 이 부분을 보면 그런 객관화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진짜로 수비긴 하죠. 타격은 그래도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적응한 부분도 좀 있을 거고 특히나 하이존 같은 경우 너무 높은 공이 볼이 잡히지는 이제 그런 스트라이크 존은 아니니까요. 이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 반대로 빠르게 분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선수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찌됐든 수비와 멘탈이 많이 약했다 그러는데 본인은 보완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보완이 됐는지 우려가 되면서도 제발 잘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이진영 선수 기사에서는 이제 2kg 정도 감량했고 런닝머신 많이 타고 식단 조절도 했다. 최상의 몸 상태다. 부상이 있었잖아요. 후반에. 그 부분이 이제 회복됐다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경쟁은 똑같다.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자신 있다. 준비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각오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진영 선수가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한화의 타선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진짜 반짝하지 말고 제발 좀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구성상 보면 너무 하위 타선으로 내려가는 건 좀 그럴 테니까 이진영 선수도 충분히 1번 타자 경험이 많은 선수거든요. 선구안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선구안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1번에 안착을 해주면 그만큼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 넓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진영 선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만 솔직히 이원석 선수가 타격에서 얼마나 해줄까. 그리고 1번보다는 8번, 9번으로 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한화의 진짜 화끈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진영 선수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본인이 이제 자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온 기사들을 스크립한 거고요. 손아섭 선수 기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나왔어요. 이번 주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뭔 놈의 고민을 그렇게 하는 건지 제한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서둘러서 좀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방법 좀 마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야 시즌을 준비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